사람들이 버린 노인들, 그들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빼앗는 곳이 있습니다. 80살 노인의 몸으로 그곳에 숨어 들어간 한 여자가 있어요. 전직 판사 김순덕. 그녀는 요양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죠.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약물로 통제당하는 삶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래 기록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약자로 위장한 강자는 어떤 복수를 꿈꿀까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한 한 여자의 위험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고 80살의 김순덕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들어섰습니다. 병원에서나 볼 법한 하얀색 벽과 냉랭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죠. 입구에서는 사무적인 표정의 직원이 서류 작업만 바쁘게 하고 있었어요. 김순덕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순덕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순덕은 묵묵히 따라갔어요.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방들에서는 노인들의 한숨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순덕은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지내실 방입니다. 식사는 8시, 12시, 6시. 목욕은 수요일마다. 질문 있으신가요? 순덕은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캐리어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까만색 수첩이었죠. 그리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 식당에서는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새로 오신 할머니, 저기 혼자 앉아 계시네. 치매 초기래. 말 걸어봤자 대답도 못한대. 요양원 원장 박재만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였지만 눈빛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김순덕 씨,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조무사 최미경이 조심스레 다가와 약을 건넸죠. 순덕은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미경은 그 미소에 잠시 멈칫했어요. 다른 노인들과는 다른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순덕은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날짜를 적고 오늘 본 것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침대 밑에 숨겼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덕의 눈빛은 달빛처럼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6시 기상과 함께 시작됐어요. 순덕은 이미 깨어 창가에 앉아 있었죠. 간밤에 들린 모든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다른 방에서 들려온 신음소리, 그리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불평까지. 할머니, 약 드세요. 아침 식사 후 원장 박재만이 직접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순덕은 약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가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에요. 의사 처방대로 드리는 겁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을 삼키는 척만 했어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몰래 버렸죠.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최미경이 오명자 할머니의 식사를 돕는 모습, 다른 직원이 노인을 대하는 불친절한 태도,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오후 목욕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차례가 왔을 때 직원은 서둘러 그녀를 욕조에 앉혔어요. 김순덕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른 분부터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나가버렸고 순덕은 차가운 물에 30분 넘게 앉아 있어야 했죠. 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이것도 다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겨우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오늘의 일을 적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순덕은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오명자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밥이 너무 차갑죠? 항상 이래요.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닌데. 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순덕은 복도 CCTV의 사각지대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전직 판사의 경험과 법률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예산 내역, 직원 명단, 입소자 관리 기록까지 모두 살폈습니다. 의심했던 대로였어요. 예산은 축소 집행되고 입소자들의 개인 재산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순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시간이 있었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치매 노인이라는 완벽한 위장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확실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요양원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원장 박재만의 얼굴이 어제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순덕은 조용히 관찰하며 오늘도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때 박재만이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공문 서류가 들려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 선생,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최미경이 자리를 떠났고 식당에는 의아한 웅성거림만 남았어요. 순덕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10시 현관문이 열렸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서울복지재단 감사팀 윤영배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재만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죠. 윤영배는 주변을 둘러보다 순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묘한 눈빛이 오갔어요. 윤영배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박재만을 따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요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팀이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직원들을 개별 면담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순덕은 자신의 방에서 평소와 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미경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원장님께서 면담하자고 하세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직원들의 시선이 순덕에게 꽂혔어요. 뭔가 달라진 시선이었죠. 두려움, 의심, 그리고 놀라움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박재만과 윤영배, 그리고 다른 감사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순덕의 사진이 붙은 서류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김 이사장님. 박재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앉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윤영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순덕님, 본인이 맞으시죠? 전직 판사, 법학 교수 그리고 이 요양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입니다. 순덕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노쇠함이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죠. 박재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덕은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나를 사람으로 대해줄 준비가 됐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순덕이 가져온 작은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박재만은 땀을 닦으며 해명하려 했어요. 이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그건 실수였고. 순덕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실수라고요? 그럼 이것도 실수인가요? 그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재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김순덕, 치매 환자잖아. 약 좀 더 줘서 조용히 시켜. 귀찮게 질문하지 않게. 그리고 목욕은 항상 마지막에 해. 우리 시간 아끼자고. 윤영배의 표정이 굳어졌고 감사팀원들은 급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박재만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순덕은 수첩을 꺼냈어요. 3개월간 매일 기록했습니다. 약물 오남용,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 그리고 그녀는 USB를 꺼냈죠. 예산 유용과 입소자들의 개인 재산 착보까지. 박재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실 겁니까?
증거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죠. 그녀는 문을 열었고 복도에는 여러 입소자들과 몇몇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명자와 최미경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모두 증언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오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이 저의 통장을 가져가서 매달 용돈만 조금씩 주셨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의 폭언, 식사거름, 약물 강제 투여.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최미경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지시로 약물 기록을 조작했고 예산 문서도 변경했어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재만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죠. 윤영배는 순덕에게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순덕은 미소 지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요양원에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재만과 몇몇 직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죠.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보다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요양원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어요. 순덕은 입소자들을 식당에 모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들, 불안한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죠. 여러분, 이제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으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최미경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요양원 구석구석을 스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윤영배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죠. 이 사장님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일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걸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덕이 받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영배가 물었죠. 박재만이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요양원 건물명의 이전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순덕의 예상대로였어요. 박재만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치매 노인 이사장, 요양원 경영 자격 논란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순덕이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이런 비열한. 최미경이 신문을 보며 분노했어요. 순덕은 차분하게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신의 오랜 법조계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3개월간 받았던 치매 치료제가 사실은 일반 비타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성분 분석 보고서를 준비했죠. 오후 순덕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여러 언론사가 모였어요. 순덕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허약한 할머니가 아닌 위험 있는 법조인의 모습이었죠. 저는 80살 김순덕입니다. 전직 판사이자 이 요양원의 설립자이지요. 제가 왜 입소자로 위장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설립 취지가 왜곡된 요양원의 현실, 박재만의 비리, 그리고 노인 학대의 실태까지. 증거와 증언이 차례로 제시되었죠. 제가 치매 환자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을까요? 저는 법정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순덕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박재만이었습니다. 이 사장님 타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타협이요? 불법과 비인간적 행위에 타협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박재만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날 밤 요양원 사무실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류 보관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이미 모든 중요 문서의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죠.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요양원 입소자들과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곳은 우리의 공간이니까요. 순덕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후퇴란 없었어요. 오직 정의를 향한 한 걸음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틀 후 법원에서 열린 심리가 끝났습니다. 판사는 박재만의 보석 취소와 요양원 자산 동결 명령을 내렸어요. 순덕은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녀 곁에는 윤영배와 최미경이 있었죠. 이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영배가 물었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운 욕조에 홀로 앉아있던 순간들, 무시당하던 말들,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다른 노인들의 한숨 소리까지. 저는 요양원에 남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입소자로서가 아니라 이사장으로서 직접 현장을 지키겠어요. 순덕의 결정에 최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동안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 그래야 해요. 내가 만든 이 공간이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니까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순덕은 입소자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했어요. 오명자는 처음으로 순덕에게 진짜 웃음을 보여주었죠. 이 사장님, 저희를 속이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거네요. 순덕은 오명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속였지만 여러분을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재만이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순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장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동시에 찾아온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순덕은 자신의 새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했어요.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경이었죠. 들어와요. 최미경은 조심스레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이 사장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박재만의 지시에 따랐으니까요. 순덕은 잠시 최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간호조무사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용기를 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순덕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요양원 간호부장 임명장이었습니다. 저를 신뢰하시는 건가요? 신뢰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공간을 바꿔봅시다. 최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처럼 이곳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뒤는 더 이상 돌아보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결단과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밝은 색의 커튼이 설치되었고 복도에는 입소자들의 사진과 그림이 걸렸죠. 공동 휴게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박재만의 최종 선고일이었어요. 순덕은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죠. 피해자 측 증인으로 오명자와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했습니다. 피고인 박재만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잠시 술렁였어요. 순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묵직함을 느꼈죠. 박재만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순간 그와 순덕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덕은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순덕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노인 인권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죠. 최미경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교육이 다른 요양원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요양원을 모델로 삼아 다른 곳에도 이 시스템을 전파할 생각이에요. 저녁 시간 정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입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합창단이었어요. 오명자는 처음으로 솔로 파트를 맡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노래를 마친 오명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순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음악회 후 순덕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러 요양원에서 온 자문 요청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곳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었죠. 윤영배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봐요. 이번엔 복지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노인복지 정책 자문을 요청하네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퍼져나가는 것 같네요. 순덕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순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전 첫날 밤처럼 똑같은 방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를 보았다. 하지만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마음에도 같은 빛이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요양원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이곳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구에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죠.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오픈데이였습니다. 순덕은 81살의 생일을 맞았어요. 요양원 식당에는 케이크와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과 입소자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죠.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새 삶을 찾았어요. 오명자가 손수 뜬 목도리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최미경은 이제 전문 간호사가 되어 요양원의 의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녀의 지도 아래 젊은 간호사들이 노인 케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영배가 다가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복지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전국 표준 모델로 채택하기로 했답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지다니. 오후 순덕은 새로 지어진 요양원 정원을 거닐었어요. 입소자들이 직접 가꾼 꽃과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벤치에 앉은 순덕 옆으로 젊은 여성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순덕은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변화는 우리 모두의 가능성을 일깨웠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죠.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는 곧 이 자리를 물러날 겁니다. 이제 이곳은 잘 굴러갈 테니까요. 다른 요양원들을 돕고 싶어요. 제 경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인터뷰가 끝나고 순덕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랜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순덕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의 날짜를 적고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는 함께라면 빛을 만들 수 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어르신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간호사들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무시와 학대가 없었어요. 오직 존중과 따뜻함만이 가득했죠. 최미경이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새 입소자분들이 도착하셨어요. 인사드릴까요? 순덕은 일어섰어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죠.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젊고 강인했습니다. 현관에서는 새로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덕은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집이에요. 여기서는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요양원 전경으로 서서히 멀어집니다. 정원에는 생명력 넘치는 꽃들이 피어 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순덕이 일으킨 작은 용기의 물결은 이제 더 큰 희망의 바다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순덕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